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기업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회사입니다. 현재가 4,220원, 시가총액 1,655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1994년에 설립이 되어서 2001년에 빌 게이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자결제 서비스죠. 그리고 2004년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도 도입했고요. 2006년에는 싸이월드 도토리 아시죠? 이 도토리 상품권의 발행, 유통, 결제까지 도맡아 합니다. 2006년이면 싸이월드의 최대 전성기죠. 2006년에 SK컴즈의 매출액 1,000억이 도토리 판매 수입일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 상품권을 하니까 회사가 잘 나갔겠죠. 그래서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뭐 도토리 팔아서 상장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요. 그리고 2008년에 효성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효성 계열사다 하면 최대 주주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효성이겠죠. 효성 계열 회사 중에서 IT 쪽 서비스를 담당하는 효성 ITX에서 지분의 16.68%를 가지고 있고요. 효성그룹의 현 회장님이 32.53%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지분 8.41%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최대 주주인 효성의 관계 지분이 58.52%입니다. 구본호 씨는 LG가 3세죠. 할아버지가 LG 창업주의 둘째 동생이고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 쪽에 큰 손으로 좀 유명했다고 해요. 2015년에 14.48%를 시간으로 매수를 진행했고 이 소식에 당일 주가가 15% 상한가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이 5.9%밖에 안 되죠. 20년 8월, 9월에만 200만 주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아예 정리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도 매도를 하겠죠. 이건 좀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자사주가 3.41%고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유동주식은 32.17%입니다. 아까 회사 연역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는데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매출 비중을 좀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가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PG는 결제 대행이죠. 카드, 계좌이체 등등 해서 이것도 전자결제예요. 이 전자결제 부문이 77%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는 O2O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품권이나 쿠폰이 12%, 편의점 선불 결제가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타는 뭐 머니터리 어플 이런 게 포함되는데 1%니까 당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차트와 재무제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매출액 증가율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또 성장주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하향세였죠. 그러다가 16년에 36% 성장, 17년에는 28%, 그리고 18년에는 17%, 19년에는 5% 성장을 했고 성장세는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성장주로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16년도부터 주가가 올랐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가는 14년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냐? 이때 공시가 하나 나와요. 탑업인증권 취득 결정이라는 공시가 나오는데 인포허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원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자금 지원을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진행을 합니다. 109억을 수여를 해주고 지분을 54%로 늘려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회사 먹겠다는 소리겠죠? 합병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합니다. 이 인포허브와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점유율도 올라가고요. 또 휴대폰 소액결제 특허도 가지고 있고 PG 원천 사업자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회사와 합병이 진행되면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쪽에는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4년 말에 적자 기업인 갤럭시아 디바이스를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해서 자회사에서 빼버립니다. 이 지분은 당시 효성그룹 회장이었던 조성래, 지금은 명예회장님이죠. 이분이 사들입니다. 분기당 100억씩 손실을 보던 회사가 빠졌으니까 엄청 호재가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매출액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회사 하나가 통째로 빠져버렸으니까 매출액이 급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다가 17년에 조금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져서 현재 가격까지 왔습니다. 크게 보면 15년도부터 하락을 했죠. 이번 3월에 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4220원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 17년에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19년에 보시면 이익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이 이유는 이연법인세 58억이 이익으로 잡혀서 그렇거든요. 이연법인세 내용은 회계 쪽에서도 좀 복잡한데 비용으로 올린 계정이 세법상 반영이 안 돼서 나중에 할인받을 수 있는 법인세를 수익으로 잡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5년간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 중이고 부채도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자본도 따라서 늘면서 부채 비율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매출이 올라오면서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10%대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고 순이익률은 좀 크게 보면 8%까지 잡아도 되지 않을까. PER은 1819년도 들어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실제 이익으로만 따지면 30에서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배당은 배당 성향 25% 선에서 주고 있고 사실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2%도 안 되기 때문에 배당 가치는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년 3분기까지 매출액 610억, 그리고 순이익은 32억을 달성했고요. 4분기 매출액을 한 240억 정도까지 후하게 봐주고 순이익은 순이익률 8%를 적용하면 19.2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해주면 51억, 그냥 5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EPS를 계산하면 127원이 나옵니다. 그럴 때 배당 성향 25% 수준에서 예상 배당금 30원, 그리고 이 EPS에 PER 30배를 적용해주면 3,810원이라는 목표가가 나오고요. 2021년은 5% 성장을 가정을 했어요. 매출액 성장률 5%를 보고 순이익률 8%를 적용하면 EPS가 182원이 나오거든요. 182원에 PER 30배를 적용하면 목표가는 5,460원. 뭐 이 정도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5% 성장을 가정을 했으니까 좀 안전하게 본 거죠. 매출액이 만약에 생각보다 더 성장을 한다면 목표가는 상승할 여지가 있겠고요. 이번에 저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쿠팡하고 또 하나는 쇼핑 관련해서 볼 수 있겠는데 쿠팡은 이번에 나스닥 상장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가 돼요. 왜 수혜주로 분류가 되냐면 이 쿠팡의 전자결제 파트너가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쿠팡 관련된 이슈랑 그리고 저는 온라인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계속 역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언택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당장 저희 집만 하더라도 원래 롯데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왔는데 이제는 11번가를 통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주문을 하거든요. 무료 배송이니까 굳이 뭐 오프라인을 찾아갈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 이 결제 대행 서비스 회사도 같이 성장할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쇼핑몰들이 슬슬 본인들만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해요. 쿠팡도 쿠팡페이가 있고
11번가도 SK페이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출 거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레이는 이 정도로 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